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2014년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게 됐는데요. 마침 오늘 아침 서울엔 눈이 내렸습니다. 정오로 향하면서 살짝 그치긴 했는데요. 그래도 내일부터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내일부터는 든든하게 한파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날씨만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정치권 기온도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그림자 권력으로 알려진 정윤회 씨가 소위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과 청와대 밖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국정 운영에 개입해왔다라는 사실이 폭로된 것인데요. 검찰에서는 이 문건의 작성 배경, 또 진위 여부, 왜 또 청와대가 민간인인 정윤회 씨의 행적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뿐만 아니라 유출 경로, 또 이에 따른 정치적 의도 뿐만 아니라 정윤회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과의 권력 암투설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검찰이 이 정권의 뜻대로 유출 경위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전국이 십상시와 환관정치 논란으로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회 예결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담뱃값이 2,000원 인상이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 증세라고 반박을 했지만 결국 담뱃값을 올리는데 합의해 주었죠. 야당이 요구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한 푼도 인상하지 않았지만 다만 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자는 야당의 의견을 여당이 일부 수용을 해서 대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를 하고 R&D,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단기분 공제율을 내리는 데만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약 5천억 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은 야당은 법인세 인상 반대 이런 명분을 얻었고 야당은 비과세 감면 축소를 일부 관철한 셈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해도 되는 것일까요? 팟짱은 오늘 두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고 있는 고정 코너죠.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님이 함께 꾸미는 종창브라더스, 전직 청와대 행정관인 두 분의 눈을 통해 본 정윤회 문건 파문, 십상시와 환관정치, 그 불운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차례로 오마이뉴스 정치부 두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각각 출입하고 있는 기자를 차례로 연결해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분석, 그리고 여야 정치권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이 연말 정치권을 뜨겁게 강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에서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관련해서 오마이뉴스 정치부 이경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건 파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죠?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문건 유출 사건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에는 시중에 떠도는 많은 루머들,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이번 문건은 기초적 사실 확인조차 안 된 문건이고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외부로 유출했다라는 게 요지였어요. 네. 그리고 이를 국기문란 행위로 지적을 하면서 네.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네.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청와대 공직비서관실을 통해서 작성이 됐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내용에 네. 대해서는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 네.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밝힐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네. 그와 함께 만만해라는 워딩을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박지만 그리고 정윤회, 이재만을 취하는 이 네. 비선 라인에 대한 워딩을 했는데 네. 이번 이 만만해가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사안을 국정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이다라고 규정한 데서 보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굉장히 세게 강도를 세게 높여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고요. 두 번째는 이 문건이 어떻게 해서 외부로 언론에 알려지게 됐는지 그 유출 경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을 통해서 볼 때 박 대통령이 좀 어느 방향으로 이 사안을 보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방향은 분명합니다. 문건 유출로 보고 있다는 거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이 찌라시 수준의 동향을 보고한 것에 불과한데 이것을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외부로 유출했다. 그리고 네. 외부로 유출해서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흔들 만한 정치적 정쟁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데 네. 이제 문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고 실제로 정윤회 문건에 보면은 검찰 다잡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검찰이 이미 실손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검찰에게 수사를 맡긴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참 이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것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실제 국민들은 굉장히 의혹이 생기는 건데요. 그 내용에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다잡기가 끝나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곧 사퇴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뭉뚱그려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버려서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새누리당 회의가 있었을 텐데요. 이 아침 회의에서는 주요하게 김무성 대표나 등이 어떤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똑같습니다. 청와대 문건 의혹으로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을 없앴고요. 네. 문건 유출로 이제 본 것이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루머 수준의 문건이라면서 이제 야당의 진상 규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청와대 문건으로 인해서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 국가 리더십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나라의 에너지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완구 원내대표도 갈 길 바쁜 저희들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정치적 공세를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전반적으로 여당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를 네. 크게 키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쟁으로 야당이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가 나왔거든요. 상설특검법이라든가 네. 국정조사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청와대 비서실 네. 등을 이제 직접 대답을 듣겠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도 다 거절한 것입니다. 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끝난 후에 기자들과도 만났어요. 네네. 그래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기자들이 문희상 대표가 오늘 상설특검 1로 네. 이 문제를 처리해보자라고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김무성 대표는 모든 것에는 절차가 있다. 네. 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죠. 네.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야당은 어찌됐든 이번 사건을 정윤회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설특검법 1호로 하자는 것도 또 국정조사 요구도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도 전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네. 듣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발언 수위가 거의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청와대와 여당은 이 사안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야당은 어쨌든 이걸 계속 정치 공세를 할 텐데 말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네. 청와대나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문건의 진위 여부가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민간인인 정 씨가 국정에 개입한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에 박 대통령의 리더십도 앞으로 남은 이제 2년 동안은 뭐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태를 최대한 정치적 쟁점,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사태를 축소시키고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검찰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계속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특이할 부분은 사안의 폭발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런 당 지도부의 바람과는 다르게 네네. 당내에서 여런저런 목소리가 들리긴 해요. 네. 어떤 목소리들이 나옵니까? 이 김성태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새누리당의 지금 김무성 대표의 측근이기도 하고 네. 친이계 의원이기도 한데 이 김성태 의원은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 네. 정말 이 공식적인 지휘계통회에 비선 실세가 작용했다면 정말 큰 문제다. 네. 이 통치구조상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하면서 그 사법당국 수사에서 만약 문제가 드러난다면 야당의 주장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안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데 인식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야당 간은 좀 온도차가 있는 것뿐이죠. 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네네. 오늘 그 당 초선 모임의 아침 소리 회의가 있었는데 새누리당이요. 거기서 예. 세계일보 고소한 걸 두고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청와대가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한 건 너무 지나쳤다. 예. 실제로 이제 청와대에 가서 뭐 세계일보 기자가 문건을 두둑질한 것도 아닌데 네. 당연히 보도해야 될 문건을 보도한 것뿐인데 그거를 고소하겠다고 한 거는 언론을 겁박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론이 점점 비등해지다 보면 네. 여당은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청와대와는 다르게. 네.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와 그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문건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최소화해서 넘기려고 하지만 워낙 사안의 폭발력이 크다 보니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안에서도 정치인 가운데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목소리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당 지도부 오늘 얘기한 것들 중에서 네.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네네. 사안을 축소시켜 보겠다, 이 사안에 대한 여론의 집중도 흐트려 보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사자방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계속해서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완구 원내대표는 사자방 국정조사도 곧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워딩을 했고, 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이 회의 이후에 기자들이 공무원 연금과 뭐 사자방 국정조사 빅딜설이 있다라는 질문에 네. 정치는 딜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전 정권을 겨냥한 사자방 국정조사를 통해서 네. 지금 현 정권의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건을 스무스하게 물타기. 좀 위야무야로 물타기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방향도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정권의 잘못된 점들을 사자방 국조를 통해서 가져가면서 실제 현 정권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덮으려고 하는 시도가 여당 내부에서 벌어질 수 나올 있다.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오늘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얘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런 겁니다.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건, 물론 이게 뭐 찌라시에 기초한 것이고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관계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보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 시내의 레스토랑도 기자들이 다 가봤지만 그 실제로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본인들은 뭐 그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내용이 너무 구체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근거 없는 일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얘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저는 여전히 의문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정치권 안에서 여야 간에, 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계속 세게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오늘 그 야당의 박범계 단장이 이끌고 있는 그 조사단, 그 단 내부에선 좀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일단은 박범계 조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우려했던 건 이런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 오늘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네. 문건 유출의 포인트를 잡았어요. 네. 그래서 그 직후 바로 이제 박범계 조사단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거를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고소인들이 고소를 하면 마찬가지겠지만 이 검찰에서 이거를 고소한 주체가 유출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의뢰했다면 당연히 문건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출을 누가 했느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박경정이냐, 네. 아니면 제3의 인물이냐, 이 부분만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의혹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투철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게 찌라시든 아니든 간에 이런 문건이 나온 거는 권력 암투 가능성이 분명히 드러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이제 박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청와대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실질적으로 뭐 수사권이 없더라도 네. 그 정도의 워딩을 했어야 된다는 게 아마 야마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이제 방향을 유출 쪽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으로 치환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저는 NLL 문건 파문 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유출과 관련해서만 세게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데, 문제의 그 박경정의 이거는 유출이 아니라 도난당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예. 박경정이 청와대를 나올 때 2박스 분량의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 2박스가 이번에 정윤회 문건이 포함된 그 관련 보고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네. 박경정은 청와대 문건과는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그 청와대 특정 대학 라인에서 네. 박경정의 그 문건을 일부러 도둑질을 해서 폭살했다라는 특정 추측까지 대학이요? 나오거든요. 네. 이게 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네. 박경정이 주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의 청와대 내부에서도 권력 암투, 그러니까 뭐 이게 정윤회든 박지만이든 뭐 네.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그래서 이 문건을 두고 이런 권력 암투성 게임이 벌어진 거다라는 어떤 소문이죠. 네. 소문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정치권에 떠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정하기 어려운데, 저도 찌라시라는 부분을 좀 재밌게 보는 게 네.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찌라시를 들고 대선을 한번 흔들었던 게 김무성 대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뭐 대화록이다라고, NLL 대화록이다라고 자기가 부산 유세에서 그렇죠. 쭉 읽어 내려갔는데 논란이 커지자 자기가 이건 찌라시라고 찌라시였다. 했죠. 예. 근데 이제 이 찌라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만든 동양 그러니까요. 보고서, 찌라시 정권이라는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의 말이 약간 좀 일리가 있는 거죠. 네. 자, 사안이 이 정도까지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내용을 놓고 본다면 워딩은 세지만 실제로 좀 이것을 침소봉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후로 계속 이 사안이 커질 것 같아서 정치권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앞으로 더 취재해서 자세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서 문건 파문. 이것이 연말 정치권 폭풍의 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청와대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 그리고 정윤회 씨 간의 권력 암투설까지 나돌면서 이른바 십상시 논란은 연말 국회 예산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오마이뉴스 최지용입니다. 네. 지난 24일이죠. 세계일보가 정윤회 동향보고서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졌어요. 자, 네, 우선 그렇습니다. 네. 그 세계일보를 통해서 나온 것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청와대 감찰 보고서를 입수한 세계일보, 청와대가 지난 1월에 김기춘 교체설의 실체를 인정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문건에 나왔던 내용이 실제로 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설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그 네네. 사실을 이제 세계일보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건데요. 네네.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을 당시 이제 이정현 홍보수석이 네.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세계일보가.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청와대가 해명했던 대로 소설 수준의 어떤 찌라시 내용 정도였다면은 이런 식으로 적극 이 해명을 했어야 했는가.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문건의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네. 담보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정현 홍보수석을 통해서 당시에 기자들이 왜 자꾸 김기춘 비서실장 와병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는 사퇴할 뜻이 없고 그리고 예, 실제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돌린 도대체 그 배후가 어딘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이정현 홍보수석이 당시 청와대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한 바 있죠. 사실 그것을 보면 시점을 좀 따져보면 이 문건이 작성된 게 1월 6일이고 그리고 또 이정현 홍보수석이 그 얘기를 한 게 1월 17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건 작성 이후에 그런 대응을 한 것이다라는 게 이게 그림자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근데 청와대가 해명하기는 네. 이게 찌라시 수준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배치되는 그렇습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민경욱 대변인이 이것은 찌라시 수준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1월 7일, 1월 17일 시점으로 1월 6일과 1월 17일 시점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로 얘기를 좀 해보죠. 이 감찰 보고서 작성자로 추정이 되는 박모경정 지금 네네, 뭐 휴가 중이라고 하는데 3월에 시사저널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을 얘기한 3월에 거죠? 인터뷰한 게 이제야 그렇죠.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게 당시 인터뷰할 때는 이 사람의 증언밖에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는데 네. 세계일보를 통해서 그 문건이 나오면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정윤회와 관련한 언급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윤회 권력에 대해서 쭉 증언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실제로 이 문고리 권력을 통해서 정윤회가 이제 그림자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네. 그리고 정윤회 관련해서는 어떤
말도 입 밖에 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윤회의 존재감을 청와대에서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 사람이 쭉 증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센 사람인지를 그렇습니다. 증언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두 개의 인상적인 인터뷰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정윤회 씨가 직접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알려진 정호성 비서관이 또 인터뷰를 했어요. 둘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우선 정윤회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윤회 씨는 아주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마치 청와대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네. 만약에 문건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감방을 가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아주 강도 높게 이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네. 자신이 이제 그러니까 십상시라고 불리는 시민의 회동에서 국정을 논의하고 내가 인사에 개입했다고 한다는 것은 완전한 앙설이자 소설이라고까지 부인을 했고요. 네. 청와대가 해명했던 것과 같이 증권과 정보 찌라시를 모아놓은 수준의 문건이다. 네. 그리고 이 문건이 어떻게 유치됐는지 검찰이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청와대 민경욱 비서관이 민경욱 대변인이 했던 해명과 거의 일치하는 그러네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분의 해명에 따르면 이것은 증권과 정보 찌라시를 모아놓은 수준이고 이런 문건이 어떻게 작성보고 유출됐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청와대 입장하고 거의 굉장히 유사한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지적한 대로 지난 시점을 1월 6일 이 문건이 작성됐던 시점 그리고 1월 17일 이정현 홍보수석의 발언 이런 것들하고 모아놓으면 역시 정윤회 씨가 인터뷰한 것도 그 고지고대로 다 믿기에는 여전히 조금 의문이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정호성 비서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호성 비서관도 비슷합니다. 문건의 정확도는 0%라고 또 하면서 상당히 이 부정하는 모습을 또 보였는데요. 네. 심지어 이 사람들의 회동 장소로 알려져 있는 네. 강남의 모 중식당의 이름도 네. 처음 들어봤고, 네. 단 한 번도 정윤회 씨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가 막힐 지경이라면서 아주 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실제 지난 주말 사이에 그 강남의 제2모 그 중식당이요. 거기가 뭐 기자들로 인해서 굉장히 인산인해를 잃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실제 오마이TV 강신우 기자가 갔다 왔어요. 그 얘기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정윤회 씨의 자택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고요. 네. 저희 오마이TV에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압구정역 인근입니다. 압구정역 인근에 이 중식당을 찾았는데요. 네. 식당 관계자들은 저희는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으니까 그만 돌아가셔달라 이런 식으로 했고, 네. 저희 또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나 이제 당시에 이제 이 문고리 4인방과 그리고 정윤회 씨가 드나들었던 혹시 자료가 있을까 해서 관리 사무실에 문의했는데, 네. 그런 걸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느냐, 네네. 라고 하면서 이제 취재를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기자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찾아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건 파문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이 된 박경정이 최근에 한국일보 인터뷰를 해서 이것은 자신이 청와대에 있을 때 이것이 도난당한 것이다. 이것은 유출이 아니라 도난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박경정은 노컷뉴스 한국일보 등과 인터뷰를 했고요. 네. 이 자신이 이 문건의 유출자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면서 네. 절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네. 어떤 이 가타부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네. 이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어떤 이 배우가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배후요? 어떤 배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 사건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있어서는 어떤 모종의 어떤 힘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저희가 계속 추측하고 있는 이 박지망 씨와 정윤회 씨의 어떤
권력 암투를 암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추측이 돌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종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정윤회 씨 말처럼 이 문건의 작성, 보고, 유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의 핵심은 도대체 누가 왜 이 문건을 작성했을까? 그리고 이 문건을 작성해서 외부로 유출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 라는 것으로 관심의 추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 씨 간의 권력 암투설까지 나온 마당에 도대체 네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 문건을 작성을 했고 이 문건이 어떻게 해서 외부로 나오게 됐는지 정치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요. 주로 주말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는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은 이 문건의 내용 그리고 이 문건이 유출된 경로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 후자 이제 이 문건이 이제 유출된 경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이 헌정의 어떤 대통령 체제의 이 헌정 체제의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네. 이 문건 유출에 이 포커스를 검찰 맞추고 수사, 있는 거예요. 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다만 또 반대로 야당 같은 경우는 문건의 유출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내용이 이 헌정 체제를 무너뜨리는 특히 이제 국가 운영의 극비 사안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라는 거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 수사, 그러니까 정윤회 씨나 이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수사에 이걸 맡겨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이 청와대에서 이 문건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는 사실 이 문건의 유출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단순히 검찰 수사에만 맡길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야당의 입장입니다. 네. 검찰 수사로 넘어가면 실제로 이 문건의 유출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가 적극적으로 되겠죠. 그렇지만 이 문건이 작성된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사실 진실을 파해낼지 이제 사실 그것도 중요한 포커스.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더 알맹이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내용이 밝혀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문건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어제 박범계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 이름도 어렵네. 새정치연합의, 그렇죠. 새정치연합의 진상조사단 단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핵심적으로 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 외부에 이제 변호인단을 추가해서 이제 내부 의원들과 함께 이제 조사단을 꾸렸고요. 네. 이 방향을 이제 잡은 건데요. 네. 이 진상조사의 방향이 지금 청와대가 해명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찌라시라고 해놓고선 이렇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고소 고발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고리 권력이 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면서 국정을 과연 농단한 것인지 이 진실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하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 청와대가 이제 초점은 그겁니다. 청와대가 지금 이제 민경욱 대변인이 했던 해명이 과연 이 타당한 것인가? 실제적으로 이걸 그냥 소설로 폄하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이제 박 경장의 인터뷰라든가 그리고 청와대에 대처했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단순 소설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내용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겠다라는 게 이제 박범계 의원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박모 전 행정관을 수사 의뢰를 하면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하면서 이것은 찌라시라 그랬어요. 찌라시에 의해서 작성된 것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좀 말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유출 경로에 대해서 어떤 평면적 진실을 규명할 수는 있겠지만 앞서 그 최지용 기자가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 사건의 실체, 권력의 사유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중하게 조사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짚어준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네, 오늘 이 회의가 첫 번째 회의가 10시에 오전 10시에 열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네.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회의에 문희상 비대위원장까지 직접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상당히 야당이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언론에는 정확하게 보도는 되고 있지 않지만 언론사 정보보고 게시판에는 이 십상시 그날 회의했던 그 십상시 명단이 떠돌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러프하게 좀 전해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리스트가 두세 개 정도가 돌고 있습니다. 네. 돌고 있는데, 사실상 가장 유력한 리스트를 살펴보면요. 네. 청와대 내부와 외부가 좀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청와대에 있다가, 네. 청와대에 있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까지 이제 이 십상시 리스트에 버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작성된다 보니까요. 그 사이에 뭐 인사이동이 있었거나, 그 이전부터 청와대 외부에서 있었던 사람도 있고요.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그리고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이 세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이제 대통령의 가장 측근 또는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어떤 홍보나 정무 쪽의 이 인사들로 좀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되게 현재도 상당히 요직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야당도 10시에 회의를 하지만 청와대도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얘기를 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전방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게 야당에서도 그렇고 이제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거를 어떤 권력 다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이제 이게 불거질 경우에는 이게 사실로 불거질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의 레임덕 상황에 어떤 지경으로 갈 수 있는 경로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게 또 정윤회 게이트라는 말로써 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상당히 강도 높게 이거에 대해서 발언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게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이 돌아가지만 청와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 개입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언론계 안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정호성 비서관이 좀체 언론과 만나고 실제 전화도 잘 안 받는 기자들 전화도 잘 안 받는 그렇습니다. 분인데 네네. 이분이 네. 이렇게 나서서 인터뷰까지 하는 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강도 높게 말씀을 하실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전에 사전에 미리 좀 판을 좀 깔아놓는 발언이었다라고 분석을 좀 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검찰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센 워딩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면 돌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권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단순히 그냥 넘어가도 이상하죠. 예. 그냥 넘어가도 이상한 문제입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계일보. 앞으로 어떻게 보도를 할까요? 세계일보가 한간에서는 많은 자료를 입수했다라는 소문이 언론계 안에서 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세계일보가 이제 국회에서 같이 취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네. 많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후속 보도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이 세계일보가 분명히 이제 자기네가 보도했던 내용들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되게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편집국장과 사장이 이제 고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런 상황임에도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이고요.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연말까지 이게 12월 1일 됐으니까요. 이달 한 달 내내는 이 문건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보도된 문건이 아니라 새로운 문건을 이제 가지고 계속 써내갈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쓸
정윤의 문건 관련 보도물이 있다. 이런 정도로 네, 요약을 할 박스라는 수가 얘기도 있고요. 있겠네요. 뭐, 박스요? 저는 아, 박스로 가지고 그런 있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네. 박스 좀 나눠서 같이 좀 쓰면 좋겠네. 그러게요. 이게 저도 알겠습니다. 참 궁금한데요. 예. 네. 자, 오늘 저희가 정윤회 씨와 관련된 문건 파문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 또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정윤회 문건 파문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과정에서 최지용 기자도 반드시 특종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